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FOMC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은 오늘 FOMC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멈출 것이라는 것은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 금리는 추가 인상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였는데요. 아쉽게도 금리는 멈춤을 했는데요. 네. 멈춤을 했는데 두 차례 더 인상 가능성을 이제 강력히 시사했죠.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서 아니 괜찮은가 하는 헷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여하튼 오늘 주가 자체는 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약간 쉬었지만 S&P 500은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세 개가 있죠. 세 개 플러스 하나 정도에 있는데요. 테슬라는 아쉽지만 14일 만에 약한 멈춤이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했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런 관심 없다 하면서 4%가 또 올라가면서 사상치 호가 1조 달러 터치하고 나서 그냥 오늘 쭉 올라가는 모습. 예. 알게 모르게 어저께 잠시 일부 증권사에서 UBS에서 투자 의견을 내렸던 애플이 오늘 또 상큼 올라가면서 또 사상치 호가를 또 찍어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절대 멀지 않은 그런 순간까지 와 있는데요. 여튼 그 정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10번 만에 멈췄는데요. 점도표 다 확인하셨겠지만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의 통상 인터뷰는 20-30분 정도 하는데요. 오늘 그 의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모든 질문 답변 중에 어떤 답변의 오늘 핵심은 딱 문장 하나로 좀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죠?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를 위해서 지금 10차례 집중적으로 계속 올려놨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노력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프로그레스가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분하지 않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전 이 한 문장으로 오늘 30분의 내용 그리고 점도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명서 문양을 다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담겨있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아마 시청자분들 질문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면 뭐 다 후에 뭐 VOD 보시면 질문 결과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견조했냐 이거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미국 역사상으로 보면 최근에 한 20년만 보더라도 주요 이벤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주요 이벤트는 3개가 뭐냐면 매달 발표된 CPI 그리고 고용보고서는 매달 월초에 발표되죠. 그렇죠. 그리고 1년에 8번, 9번 정도 발표하는 FOMC인데요.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물론 하루하루 보면 떨어진 날도 있지만 최근에 21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플러스가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크게 그 이벤트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생각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그럼 뭐냐? 미국 주식은 결국은 이익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꾸준하게 1975년 이후 그 전부터 꾸준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겠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이 낮춰지다가 한 달 전부터 이익 전망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답이 있고요. 특히 2분기까지, 3분기, 2분기까지 모르겠으나 3분기에 일정 수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분기에는 8%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전 거기에 여러분들의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벤트가 많다, 걱정이 많다. 오늘도 딱 발표되면은요, 또 수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이걸로 끝이 아닐 거다. 또 수많은 리테일, 소매 판매도 나와야죠. 그렇죠. 또 그러면 연준 인사들이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또 다른 발표가 얘기를 계속 하겠죠. 있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되면 또 잭슨 밀팅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하시는 그 경제지 보면 잭슨 밀팅 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있는데요. 좀 외람되지만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새벽에. 저는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고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주식시장을 좀 완만하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결국 일을 그르칠 때가 많더라고요. 예, 미국 주식은 이익의 변수다라는 말씀 새겨 들으면서 과연 그 이익의 변수를 실제 주가로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오늘 핫스탁에 포함되어 있을지 핫스탁 첫 번째 스탁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소비도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듯한 그런 다든 레스토랑의 주가거든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기업 인수 얘기도 있던데 외연 확장까지 아주 견조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식으로 다든 레스토랑을 주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브랜드는 몇 개 없습니다. 저 자신 이 중에서 두 군데 정도 가봤고요. 예. 많은 걸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IT가 훅 올라가면서 그렇죠. 금년 봄 한 4, 5월까지 이런 다든 레스토랑, 맥도날드,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것들 잘 나갔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워낙 지금 IT에 저 AI가 강풍이 불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쉬었어.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은요, 엔비디아나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요, 6월 달에 IT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IT 섹터별로 보면. 그렇지만 그 시장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IT 아닌 것들, 성장주 아닌 것들의 주가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너무 한쪽으로 치였던 것이 좀 완화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종목 추세의 확산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만 가시면 안 되겠고요.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청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들인데 예. 꼭 다른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한쪽에 집중되게 올라가면 주가는 멀리 못 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크게 또 조정받을 일이 멀지 않아 온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안 하셔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포춘 500에서도 상당히 높이 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고요. 종업원 수가 무려 실제로 보면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종업원 수를 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예.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월 달에는 실적 발표 후에 잇따라 목표 주가가 상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또 꼭 이 주식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같은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치폴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치 효과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같은 시리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종목보다는 좀 종목을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중 최고가도 아니고요. 사상 최고가 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주에 대해서 치폴레, 맥도날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탁 열어보죠. 두 번째 스탁은 블랙록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수익이 2배가 될 것이다. 투자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신감을 강력하게 드러냈는데요. 뭐 레리 핑크 CEO가 이제 또 고령이다 보니까 후계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던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펀드나 이런 거 하시보면 아이쉐어스라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블랙락이 세계 1위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이 재작년에 이제 거의 $1,000에 육박했다가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 운용사는 결국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에 가입할 때, 팔 때 이렇게 좀 돈을 수수료를 좀 미리 선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근데 ETF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ETF가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 왜냐하면 거기 수수료가 뭐 0.6이다, 0.3이다 이렇게 받는데 예.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0.6이나 0.3 아니면 심지어 0.1이라는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하실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조금씩 차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0.61, 0.6 받는 게 아닙니다. 0.6 나누기 365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ETF는 상당히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실제로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그 AUM이라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Asset Under Management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산 규모가 얼마만큼 커졌냐 작아졌냐는 건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았죠. 그렇죠. 채권도 같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합을 같이 하는 것이 보통 6대4 비율, 8대2 비율을 하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공통 6대4 대표적인 펀드 비율인데요. 이것이 30년 만에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진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신규에 대한 펀드의 가입은 계속 늘어나는 건 맞지만 운용 자산의 규모가 축소되니까
그 말씀드렸던 0.6, 0.3이 자기네 몫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경쟁자가 뱅가드입니다. 뱅가드. 근데 뱅가드가 작년과 재작년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마케팅을 한 게 뭐냐면 1위 회사의 격차가 커졌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블랙락의 점유율이 줄고 뱅가드가 올라갔습니다. 뱅가드가 올라간 이유는 기존의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ETF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약간 떨어졌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안 좋았던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반대로 지금은 어떠냐? 네. 지금 주식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예. 채권도 지금 채권에 많이 할정 올해 상당히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실질 금리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네요. 이런 거 보면 양쪽 모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아래 위에 있는 게 적정 주가랑 아래 있는 게 주가인데요. 차이 많이 적정 나네요. 주가보다 아래 상당히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히 들 수 없지만은요. 바로 이런 그림이 딱 언제였었냐면 작년 11월, 10월에 저희 이 방송, 이 프로그램 때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항목들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구글 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위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적정 주가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들 보면 상당히 찬스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익이 증가한다는 기대감.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받는 금융 CEO인데요. 이분들이 뭐 2년, 5년 안에 2배 간다는 것 자체가 허튼 소리 아닐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좀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대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한 곳도 많고 네. 하향한 곳 한 군데 정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주가와 흐름의 적정 주가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블랙록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얼타뷰티입니다. 럭셔리 시장 확대로 부활할 것이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캐피탈에서 럭셔리 확대가 긍정적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520까지 상향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식 주가가 그렇게 만만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생각만큼은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주가가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렸고 목표 주가도 많이 내려간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타뷰티가 초기에는 이제 워낙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쪽에서 확고한 지지력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엘프란 것들이 나오면서 엘프의 어떤 선호도에서 MZ세대에 좀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위 얼타뷰티가 위로도 가고, 그러니까 럭셔리 쪽도 가고, 약간 저렴한 쪽도 같이 가다 보니까 약간 끼인 모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타뷰티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 보면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영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네. 그 매장 자체 사이즈가 예. 보고. 예를 들어서 세프라보다는 구성이 훨씬 다양하죠. 세프라는 아시다시피 루이비통이 하는 거거든요. 네. 세프라에는 좀 저렴한 건 없죠, 거의. 거의 그렇겠죠? 하이 브랜드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중간층이고 여기서 보면 뭐 손톱도 하고 머리 메이크업하고 다 같이 있는 복합 매장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약간 뭔가 좀 낀 그런 느낌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래서 이제 네. 자체 브랜드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한계가 있었는데 그나마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루프캐피탈 같은 경우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 화면 보시면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건 없겠지만 전부 다 빨갛게 나오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 주가가 쭉 내려갔는데요. 네. 이런 주식은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보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렇지만 크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천천히 좀 담아가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정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네. 이 화면 보시면 적정 주가랑 목표 주가를 보면 여전히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많이 올라가 네,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좁혀진 것도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적정 주가라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
적정 주가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가 보통 개인분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권위 있는 곳에 수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거 차트나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모닝스타에서 나오는 수치를 받아갖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캐시플로 같은 걸 많이 보고요. 에비타 이런 거 보면서 그거를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금리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앞으로 좀 낮아지고 실질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보시다면 적정 주가 좀 따라 올라가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적정 주가 최근에 약간 올라가는 것들은 금리가 실질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것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너무 그 벌어지거나 아니면 앞서 했던 블랙락도 많이 내려온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섹터별로 보면 지금 적정 주가의 괴리도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정 주가부터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주의 상당수가 적정 주가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아래에 와 있고요. 또 하나 섹터로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특히 오늘 이제 저희가 특징주로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실시간 차트가 우리 부조에서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오늘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보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쉽게 해서 투자자 인베스터 IR 같은 걸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FO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우리 식으로 보면 보험회사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의료보험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이라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에서 제일 큰 의료보험 회사인데 그러니까 민영 의료보험이죠. 우리 같은 의료보험인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금리죠. 금리도 금리지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아파갖고 돈을 많이 병원에 줘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병원주가 올라가고요. 오늘 보면 의료기기가 올라갔는데 저게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1, 2년 동안 지금 팬데믹 때 지금 많이 아픈 사람도 잘 수술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나이 든 분들의 외과 수술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주 하지만 적정 주가와의 차이는 계속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투자 포인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10년 동안 매년 10% 이상 오른 주식이 있군요. 네, 저희가 한번 몇 차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전 세계 MSCI 전 세계 대형주 위주로 한 1,500개 주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플러스 난 주식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를 흔치 않은 건데 여기는 더 하나 더 떴습니다. 전 세계에서 8만 5천 개 주식을 CNBC에서 조사한 거예요. 했더니 여기서 최근 10년 동안요. 매년 한 해도 빠르지 않고 10% 이상 올라간 주식 저도 몰랐습니다. 궁금한데요.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예요? 8만 5천 개 중에 딱 하나 있는 것이 휴메나입니다. 휴메나가 오늘 마침 주가도 10% 이상 떨어졌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위 회사입니다. 의료보험 기업에 이거는 3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늘 가만히 있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수수료 많이 늘어서 안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건강공업 및 헬스케어 한다는 거는 이들이 널싱홈이라든가 병원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보험회사가 병원 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 서비스랑 원격 의료 같은 곳에 들어가면서 성장성도 좀 추가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출발 자체는 이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널싱홈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요. 널싱홈부터 시작해서 병원, 건강보험으로 사업을 늘려놨고요. 이 회사가 폴춘 500 중에서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지만 폴춘 500에서 42위에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좀 대단한 거로 볼 수밖에 없죠. 2013년인데 그 전에 약간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 보면 40%, 25%, 14% 등등 오면서 2022년에 11.2%인데요. 올해 어저께까지 오늘장 하기 전까지는 한 13% 정도 올랐는데 오늘 떨어지면서 플러스 2, 3%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상징적인 힘이 있는 기업이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장기적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보면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오늘
떨어지면서 오늘 이제 연초 대비 좀 떨어지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죠. 오늘 하루에 11%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워낙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의견을 4군데 정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요. 리세션 등 경기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를 568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연말까지 양호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500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UBS는 업계 평균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예.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역시 52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가장 이 기업들 증권사 중에선 가장 높게 제시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시설 및 의료 서비스 관리 업종 내에서 탑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를 637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특이한 8만 5천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것도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달리 민영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이 미국에선 민간이 하는 거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것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다양한 것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런 의료보험도 여기에 포함되고 약국도 포함되고 네. 의료병원 이런 것들이 다 상장돼 있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CPI도 발표되고 FOMC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소매 판매까지 정말 시장에 봐야 될 지표들이 많습니다만 너무 걱정을 크게 하기보다 이럴 때 결국에 미국 시장은 이익의 변수다라는 점을 꾸준히 상기하시면서 관련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투자 포인트에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